네, 안녕하세요. 경기여고 2학년 여러분. 저는 윤리와 사상 선생님 장준혁입니다. 자,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등교 개학을 못하고 온라인 개학을 시작함으로써 모든 수업이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의 얼굴을 보면서 윤리와 관련된 여러 가지 얘기를 하고 또 더 많은 내용들을 같이 알아가는 시간을 갖고 싶었는데 이렇게 얼굴도 같이 못 보고 그냥 단순히 영상 수업을 통해서 지식만 전달하는 것 같아 굉장히 아쉬운 마음입니다. 자, 윤리와 사상에는 저뿐만 아니라 다른 선생님, 고미란 선생님도 계시거든요. 몇몇 학생들은 이제 등교 개학을 하게 되면 고미란 선생님께서 수업을 진행할 테고, 온라인 수업을 진행할 때는 제가 모두 수업을 같이 할까 생각 중입니다. 자, 그러면 인사는 이 정도로 하고요. 그러면 윤리와 사상이 어떤 과목인지에 대해서 잠깐 얘기를 해볼게요. 자, 윤리와 사상은 여러분들 통합사회에서 행복론이나 또는 정의 파트나 이런 파트에서 잠깐이나마 여러 사상가들의 이론을 배우고 왔을 겁니다. 윤리와 사상은 그런 내용을 다루고 있어요. 동양에서는 공자, 맹자, 순자 이런 사상가들이 있고, 또 서양에서는 소크라테스,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또 칸트라는 사상가들이 나와서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고 어떤 행동을 해야 되고 어떤 감정을 가져야 되는지, 또는 우리가 무엇을 목표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과목이 윤리와 사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배움으로써 여러분들 인생을 설계하는 데 있어서 도움이 될 수도 있고요. 또 나중에 뒤에 나오는 사회사상 파트에서는 여러분들이 민주시민으로서 어떤 자질을 갖춰야 되고 우리 민주주의 정신이 무엇이기 때문에 어떤 행동을 해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는 과목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본격적으로 수업을 진행을 할 텐데요. 그 전에 앞서 여러분들에게 꼭 알려주고 싶은 내용이 있습니다. 윤리와 사상이니까 윤리가 어떤 학문인가? 그런 내용을 한번 다뤄보고 싶네요. 우리가 흔히 판단이라는 것에 대해서 얘기를 할 때는 사실 판단과 가치 판단이 있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실 판단, 그리고 가치 판단. 자, 사실 판단이란 거는 여러분들이 이것이 사실이다, 거짓이다, 참이다, 거짓이다라고 판단을 내리는 것을 얘기합니다. 가장 쉽게 얘기해서는 객관적인 자연 법칙을 얘기할 수가 있겠네요. 우리가 어떤 높은 건물의 옥상에서 물건을 손에서 놓는다면 그 물건은 바닥으로 떨어지겠죠. 이런 중력의 법칙. 또는 여러분들 관성의 법칙도 들어봤을 거고요. 이런 자연 법칙들은 모두 참이냐 거짓이냐 내릴 수 있는 사실 판단에 속합니다. 자연 법칙이 아니라 다른 것들은 어떤 것이 있냐면요. 인간은 모두 죽는다. 또는 장준혁 선생님은 인간이다. 이런 것도 참이냐 거짓이냐라고 말할 수 있는 사실 판단에 속합니다. 그래서 사실 판단은 참 또는 거짓과 관련된 판단.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고요. 자, 가치 판단은 여러분들 중학교 때의 도덕 시간에 배웠던 여러 가지 가치가 있을 겁니다. 예를 들어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사랑해야 된다라는 사랑이라는 가치, 또는 우리는 친구들을 존중하고 또 평화롭게 지내야 된다라는 우정이라든가, 또 사회는 역시나 정의로워야 한다라는 정의라는 가치가 있을 수가 있고, 우리가 일상에서 가장 흔히 쓰이는 유용성이나 효율성, 이런 것들도 어느 정도 가치라고 얘기를 할 수 있죠.
자, 가치 판단은 이런 여러 가지 가치들을 기준으로 내리는 판단을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가치 판단에서 사용하는 것은 선하다 또는 악하다. 자, 우리가 어떤 사람에게 사랑을 베푸는 행위는 선한 행위야. 자, 그런데 굉장히 자기만 알고 다른 사람이 피해를 보든지 말든지 신경 쓰지 않는 행동은 악한 행동이다라고 얘기를 하죠. 또 옳다 그르다라는 그 용어도 많이 사용합니다. 옳다 그르다. 자, 다른 사람을 배려하는 행동은 옳은 행동이다. 자, 다른 사람을 배려하지 않고 이기적인 행동을 하는 것은 그른 행동이다 라고 얘기를 하죠. 이처럼 가치를 기준으로 선하다 악하다, 옳다 그르다 라고 얘기하는 것은 가치 판단에 속합니다. 자, 윤리학은 주로 사실 판단이 아니라 가치 판단에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자, 우리가 이 선한 것 그리고 옳은 것을 추구하겠죠. 자, 그래서 인간은 마땅히 선한 것 또는 옳은 것을 추구해야 한다. 마땅히 해야 한다라고 얘기하는 학문이 당위로서 윤리학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마땅히 뭐뭐 해야 한다. 무엇을 해야 한다. 두 글자로는 당위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악하다 그르다 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인간으로서 마땅히 이것을 해서는 안 된다. 마땅히 해서는 안 된다. 이것도 당위죠. 자, 윤리학에서 다루는 내용들은 주로 이렇게 당위와 관련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선한 행동을 해야 한다. 옳지 않은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라는 학문입니다. 자, 이런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윤리학 사상을 배울 때 꼭 머릿속에 남겨두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학습지를 보면서 수업을 해보도록 합시다. 자, 오늘은 지금 여러분들 학습지에서 여기까지 윤리적 존재까지 수업을 진행할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럼 같이 보도록 합시다. 자, 우리가 인간을 굉장히 다양한 특성을 가진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어떨 때는 굉장히 감정적인 모습을 보니까 감정적인 존재야. 또 어떨 때는 굉장히 합리성을 중시하고 어떤 잘 판단한다는 점에서 이성을 가진 존재야. 그런 여러 가지 측면을 가지고 인간은 어떤 존재다라고 규정을 내리죠. 자, 이 부분은 인간이 어떤 존재인가에 대해서 다양하게 보는 내용입니다. 자, 일단 인간. 자, 그런데 우리가 일단 내용에 들어가기 전에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같이 생각을 해봅시다. 자, 인간과 동물의 공통점. 자, 첫 번째로 선생님이 떠오르는 거는 굉장히 본능적이다 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동물도 인간도 졸리면 잠을 자고 배가 고프면 먹을 것을 추구하고 이런 측면에서 우리는 굉장히 본능에 충실한 존재이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렇지만 인간과 동물은 공통점이 있는 반면에 차이점도 분명 존재하죠. 어떤 차이점이 있는 것 같나요? 네, 우리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들리지 않지만 했으리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동물은 어떤 현상이나 물체를 보면서 어떤 판단을 내리지는 않는 것 같아요. 자, 그런데 인간은 저것이 옳은 행동이야, 나쁜 행동이야, 저것은 참이야, 거짓이야 라고 내리는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판단에 쓰이는 능력을 우리는 이성이라고 부르고 인간은 이성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성적 존재라고 부르곤 합니다. 이성적 존재.
자, 이성이란 방금 선생님이 말했듯이 어떤 판단을 내릴 수 있는 지적인 능력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우리는 이 이성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저것은 참 나쁜 행동인 것 같아. 저렇게 하면 안 될 것 같아. 또는 그렇지, 오늘 수업을 제대로 들어야 돼. 아니야, 수업 말고 나는 나의 자기 개발이 더 중요한 것 같아. 라고 스스로 판단을 내릴 수가 있습니다. 자, 그래서 학습지를 보면 이성을 통해 논리적인 생각을 할 수 있고 참, 거짓, 사실 판단, 옳고 그른, 선악, 가치 판단 등을 판단하여 자신의 삶을 살아간다 라고 얘기한다는 점에서 이성적 존재이다. 자, 그리고 우리는 여러분들이 지금 손에 쥐고 있는 볼펜이라던가 핸드폰이라던가 또는 눈앞에 있는 컴퓨터, 이것들도 여러분들이 일상생활을 살아감에 있어서 필요한 도구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인간은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내는 도구적 존재라고도 얘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이 말이 인간은 도구로서 사용되어야 한다라는 말은 아닙니다. 단순히 인간은 생활에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낸다는 측면에서 도구적 존재인 겁니다. 학습지에는 뭐라고 적혀 있나요? 생활에 필요한 여러 가지 도구를 제작하고 사용한다. 예전에는 스마트폰이라는 게 없었죠. 자, 그런데 현대 과학기술이 발전하고 또 좀 더 편리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 우리가 mp3라던가 핸드폰이라던가 사진 이런 것들을 한 군데 모았더니 스마트폰이라는 것이 만들어졌다. 이것처럼 우리가 필요한 도구를 만들어낸다는 점. 자, 그리고 세 번째, 학습지의 세 번째로 나와 있는 것은 사회적 존재라고 되어 있네요. 선생님이 중학교 때는 나는 나 혼자 알아서 잘 살아갈 수 있을 것 같아. 난 다른 사람이 없어도 무인도에 떨어져도 난 참 잘 살 것 같은데 라고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그런데 살다 보니까 안 그렇더라고요. 일단은 제가 무엇을 먹어야 생명을 유지할 수 있잖아요. 여러분들도 생명을 유지하기 위해서,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먹는 게 필요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들 먹는 거 스스로 다 만들어낼 수 있나요? 고기를 먹고 싶으면 가축을 길러야 되고요. 가축을 기르기 위해서 또 가축한테 줄 그런 먹이들을 만들어야 되고, 밥을 먹기 위해서도 쌀을 재배해야 되고, 과일을 먹고 싶어도 과일을 재배해야 되는데, 여러분들 365일 살다 보면 여러분들 모든 것을 다 혼자 할 수 없잖아요. 자, 이처럼 인간은 모든 행동을 할 수 없고,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잘하는 것과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은 예전부터, 아주 오랜 시간 전부터 자신의 부족한 점을 채우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과 집단을 만들어서 살았습니다. 자, 집단을 만들면서 살다 보니까 부족한 점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채우게 되고, 또 다른 사람과 교류를 함으로써 감정이 전달되고 더 많은 것을 알게 되는 그런 존재가 되었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집단을 이루어서 살아가는 사회적 존재라고 얘기합니다. 자, 네 번째, 유희적 존재. 자, 이 유희라는 단어는 즐거운 것이라고 얘기를 하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들에게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노래를 듣는다던가 또는 좋아하는 아이돌 영상을 본다던가 또는 게임을 한다던가, 뭐 사진이 취미인 친구들도 있을 수가 있고, 여행을 간다던가, 이것처럼 여러분들 공부하는 것, 선생님도 공부하는 거 굉장히 싫어했었거든요. 공부하는 것은 굉장히 싫어하지만 너무나 자연스럽게 노는 것은 너무 편하고 좋죠. 그런 점에서만 봐도 우리는 인간은 유희적 존재이다. 즐거운 것 또는 나에게 쾌락을 주는 것을 추구한다는 점, 그런 점을 우리는 유희적 존재라고 얘기를 하고,
학습지에는 이해관계를 떠나 재미를 주는 다양한 놀이를 즐긴다라고 되어 있네요. 가장 쉬운 게 여러분들 친구들과 수다 떠는 거. 그런 것도 당연히 여기에 포함이 되겠죠. 자, 네 번째는 했고, 다섯 번째, 문화적 존재. 일단 문화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용하는 언어라던가 또는 지식이라던가 유행도 될 수 있고, 여러분들 또래끼리 사용하는 용어들이 있잖아요. 줄임말이라던가 아니면 유튜브에서 유명한 BJ라던가 유튜버들이 사용하는 그런 단어들, 또 여러분들이 통하는 무엇인가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 통하는 사람들끼리 어떤 문화를 만들어 갑니다. 그리고 그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승을 한다던가 또는 기존의 문화를 더 발전시켜서 더 나은 문화를 만들어가는 그런 존재입니다. 이런 점을 인간의 여러 가지 특성에서 문화적 존재라고 얘기를 합니다. 자, 다음으로는 종교적 존재라고 되어 있네요. 자, 우리 종교라고 하면은 보통 불교, 기독교, 천주교, 흔치는 않지만 이슬람교나 힌두교도 있고, 우리가 이제 어떤 여러분들이 살아갈 때 굉장히 힘든 상황에서는, 제발, 선생님, 선생님 아니라, 하느님 아버지, 천지신명님, 알라신님, 이렇게 어떤 초월적 존재에게 우리가 의지를 하잖아요. 나에게 도움을 달라고. 자, 그런 거를 볼 때에는 인간은 참 종교적 존재이다. 자, 그런데 여기서 말하는 종교라는 거는 방금 말했던 기독교나 불교처럼 어떤 신에 대해서 특정한 신을 얘기한다는 것이 아니라, 어떤 애착이 있는 물건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선생님이 이 볼펜을 지금 4년째 사용하고 있거든요. 자, 그런데 여러분들 중요한 시험을 봐야 돼요. 중요한 시험을 봐야 되는데 내가 이 볼펜이 아니라 다른 볼펜을 쓰면 망칠 것 같아. 자, 그럴 때 이 볼펜은 나에게 굉장히 종교적인 물질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런 것도 다 포함이 되는 내용이에요. 여러분들은 시험 칠 때 그렇지 않나요? 나는 여태까지 썼던 물건이 아니면 볼펜이 아니면 왠지 글이 안 써질 것 같고 시험을 망칠 것 같고, 또 약간 그런 거 있잖아요. 오늘 유독 뭔가를 하는 날에는 그 일이 일어나고 유독 뭔가 그것을 안 했을 때는 안 일어나는 징크스라고 하죠. 그런 징크스도 어떻게 보면은 종교적 존재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리고 윤리와 사상이다 보니까 가장 중요한 거, 인간은 윤리적 존재이다. 인간은 윤리적 존재. 워낙 윤리와 사상 시간이니까 당연히 윤리적 존재가 중요하게 나오겠죠. 자, 일단 윤리라는 거는 아까 마땅히 무엇을 하거나 마땅히 무엇을 해서는 안 된다라는 당위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그래서 윤리를 학술적으로 얘기를 하면 인간이 마땅히 지켜야 하는 삶의 도리, 이치라는 거죠. 그렇게 얘기를 할 수 있고, 우리는 이런 당위적인 것들, 어떤 규칙이라던가 또는 법칙들을 만들어내죠. 이런 행동을 했을 때는 우리는 나쁜 사람이다, 나쁜 행동이다 얘기하고, 이런 행동을 하지 않았을 때는 저 사람 참 나쁜 사람이야 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학습지를 보면 인간은 윤리를 기준으로 옳고 그름을 판단하고 인간다움을 추구한다. 우리는 모두 동물다움을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이기 때문에 인간다움을 추구합니다.
그래서 인간만이 가지는 도덕적 자율성이 있습니다. 이 내용은 나중에 서양의 칸트라는 사상가를 배우게 되면 더 자세히 알 수가 있는데, 그냥 쉽게 말해서 여러분들이 스스로 나는 이런 규칙을 세우고 스스로 따르는 것을 자율성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인간은 이런 자율성이 있기 때문에 자발적으로 가치 있고 옳은 행동을 할 수 있고 또 옳지 않은 행동을 하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래서 동양에서 맹자라는 사상가는 인간에게는 마땅한 도리가 있으니 배불리 먹고 따뜻한 옷을 입고 편안하게 살아도 그 도리를 배우지 않으면 짐승과 같다라는 점에서 윤리적 존재라는 것이 동물과의 딱 구별되는 차이점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소크라테스. 여러분들 소크라테스라는 사상가는 굉장히 많이 들어봤죠? 검토되지 않은 삶은 살만한 가치가 없으며 한 개인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일은 자신의 영혼을 돌보는 것이다. 내가 어떤 감정과 어떤 행동을 할 때 이것이 보편적인 진리에 부합하는지 부합되지 않는지를 스스로 반성하고 성찰해야 된다는 내용입니다. 자, 그리고 아까 잠깐 얘기했던 칸트라는 사상가. 자, 칸트라는 사상가는 어떻게 얘기하냐?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더욱 새롭고 더욱 높아지는 감탄과 경외로 내 마음을 가득 채우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 그것은 내 위에 별이 빛나는 하늘과, 이거는 쉽게 말해서 자연 법칙은 굉장히 위대하다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마음속에 있는 도덕 법칙이다. 자, 칸트라는 사상가는 잠깐 설명하면, 칸트라는 사상가는 우리가 육체라는 존재가 느끼는 자연 법칙이 있는 것처럼 인간은 이성을 가진 존재이고 이성이 따라야 하는 도덕 법칙이 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그래서 인간에게는 이런 자연 법칙도 굉장히 경외롭지만 도덕 법칙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경외롭고 인간은 존엄성을 가진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 점에서 인간은 마땅히 도덕을 지켜야 한다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이렇게 다양한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우리 과목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것은 윤리적 존재이고, 인간이 인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을 때는 당연히 윤리적 존재가 되었을 때에만 인간이 인간답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번 시간에 배우기로 한 내용까지 했고요. 자, 다음 시간에는 인간 본성, 인간이 타고난 본성이 착한지 나쁜지 또는 착하지도 나쁘지도 않은 채 태어나는지에 대해서 배워볼 거고, 윤리사상이 어떤 거고 사회사상은 또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배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 시간 수업을 듣느라 고생 많았고요. 다음 시간에 영상을 통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바이바이.